앞집 민수의 방문. 어느 날 우리 집에 민수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우리 집이 있는 줄에 맨 앞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창 신혼인 그는 군사복무를 국경경비대에서 하고 군사복무를 하던 곳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토실토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수는 키가 작고 똘똘한 반면 아들은 순하고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잘 먹지 못했는데도 아이는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수가 중국에 자주 다닌다고 아버지한테서 많이 들었던 터라 민수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들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 범죄자들만 가는 노동단련대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아무튼 지금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황해도에 있는 친정에 간다며 짐을 싸들고 아이를 들러업고 갔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이어서 민수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전이 자주 되어 등잔불로 집안을 밝히던 때였습니다. 나야, 잘 있었니? 민수의 모습에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을 드나들던 민수였기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어머,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는 짊어진 배낭을 내려놓으면서 불 앞에 다가 앉았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풀죽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니? 밥은 아직 안 먹은 거구나. 네. 순철이도 민수가 이상했던지 옆에 서서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밥은 뭐니? 죽인 것 같은데. 내가 배낭 안에 뭘 좀 가져온 게 있으니 그걸 넣고 함께 먹자. 식량이 부족한 터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 좋았습니다. 민수가 배낭 안에서 꺼낸 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꼬부랑 국수, 즉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은 5개 정도였고 누룽지는 4kg는 좋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동생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면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국수나 같아. 국수처럼 먹긴 그렇고 봉투를 뜯어 안에 있는 국수를 꺼내서 가마에 넣어 굴고 누룽지도 함께 넣고 먹자꾸나. 나도 점심을 너무 빨리 먹어 배고프네. 민수가 말한 대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정말 꼬부랑 국수였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라면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쌀밥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 수대로 한 그릇씩 포놓았는데도 가마솥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자며 편하게 대하려는 민수가 왠지 미심쩍었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 옷차림까지 중국 스타일로 바꾼 민수를 보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내서 왔을까? 아니면 우리를 중국에 데려가서 팔려고 왔을까?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돈 벌고 싶지 않니? 돈?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번단 말이야. 이 사람 정말 이상하네.
돈이요? 물론 벌고 싶지요. 돈이 있다는 것은 곧 쌀이 있다는 건데. 평상시와 같이 태연한 척 해보았지만 나의 행동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있어야 죽지 않고 살아남아. 허니 돈을 벌어. 사실 돈을 벌 곳은 있는데 내가 따라가겠는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입안으로 들어가던 숟가락을 넣다 말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계속 배고픈 척을 하며 밥을 먹는 모습이 민수답지 않았습니다. 대형단이야. 대형단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고사리를 직접 사가는데 한 달만 가서 고사리를 뜯는다면 북한 돈 10,000원을 준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난 네 부모들이 없다고 해서 너와 동생만 사니까 너희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라면 말을 꺼내지도 않는다. 여기 이 동네에서 사람 같은 게 몇 명이나 돼. 휴. 민수의 입안으로 계속 밥이 들어갔습니다. 10,000원이라 평생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순철이를 보았습니다.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순철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누나 가지마, 나 남겨두고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10,000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아저씨 정말인가요? 정말 한 달만 고생하면 10,000원 주나요?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진짜야. 중국에서는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지 않아. 그리고 많다고 해도 여기서처럼 고사리를 뜯으러 산에 가지 않아. 그곳에서는 신사처럼 사니까 조선에 나와서 조선에서 나는 약재들과 산나물들을 많이 사가지. 순철이가 손가락을 넣으며 소리를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철이는 누나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순철아, 나는 일어나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대꾸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 잘 생각해봐. 내가 고사리 뜯으러 가는 것이 진짜 동생을 위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동생과 함께 굶어 죽는 것이 동생을 위한 건지. 민수는 계속 고사리와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식량 때문에 고생하며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아니면 한 달 동안 잠시 헤어져 돈 10,000원을 벌어오는 것이 옳은 것일까?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너 혼자 되겠니?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 떠나는 것이 좋을 건데. 나야 뭐 내가 좋으라고 그러지. 혼자면 무섭기도 하고. 요즘 왜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 뒷집에 성금 언니와 함께 가자. 아저씨,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나는 물을 박차고 나가 뒷집의 성금 언니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단숨에 언니 집으로 가서 전하니 언니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금 언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민수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언니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순철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철이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을 홀로 남겨둘 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이하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고사리를 뜯으러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나와 성금 언니와 민수 그리고 셋은 길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9살 난 동생을 떼어놓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순철아, 누나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때까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누나도 널 떼어놓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 우리 조금만 참자. 누나 가지마. 엄마도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안 왔잖아. 누나, 나 배고프지 않으니까 가지마. 우리 그냥 함께 살면 안 돼? 누나, 꼭 가겠다면 나도 데리고 가. 나도 함께 가게 해줘. 내 옷자락을 잡으며 동생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순철아, 누난 엄마랑 아빠하고는 달라. 누나 꼭 올게. 그동안 할머니네 집에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누나 올 때까지 기다려. 알았지? 나와 동생은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저씨와 언니가 이제 그만 떠나자고 해 일어서려는데 동생이 붙잡았습니다. 누나 가지마. 나 배고프단 말 안 할게. 순철이는 애원했습니다. 누나 꼭 올게. 기다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동생을 겨우 떼놓고는 배낭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순철이는 누나, 누나 하며 따라왔고 성금 언니의 할머니는 그런 동생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며 연속으로 부르짖고 우는 순철이를 두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철아, 이런 길을 떠나는 누나를 용서해. 누나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너에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꼭 기다려. 울지마, 순철아. 꼭 돌아오리라 결심하며 눈물을 팔소매로 훔쳤습니다. 성금 언니도 보기 안쓰러웠던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동생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미웠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와서 함께 잘 살 그날을 그리며 마음을 굳게 먹고 곳곳 또 걸었습니다.